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수출 규제를 시작해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문제까지 아베 정권의 경제 도발이 잔뜩 독이 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계는 제로인 상황이죠. 정치권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요? 철없는 친일 프레임에나 집착하는 어린애 같은 정치, 이제 그만 멈추고 제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기보다는 여전히 지금 비난을 하는 그런 목소리인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열대야도 심한데. 예, 괜찮습니다. 네. 우선 어제 청와대 다녀오셨습니까? 대통령하고 오찬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어저께.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아무래도 원내대표단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첫 상정례이기 때문에 네네. 예, 인사하고 덕담을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찬하는 중에 아무래도 최근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추경 관련 문제가 좀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에 일본의 무역 보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일본 대응에 있어서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 이런 말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엔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협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네네. 예,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 되지만 네. 희망감과 또 자신감을 드릴 수 있게끔 정치권이 협치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 네네. 특히 추경이나 일본 수출 규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힘을 꼭 모아달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정경두 장관 해임안과 북한 목선 국정조사를 그동안 계속 주장해 왔는데 추경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해져서 정개특위 일소위원장을 무조건 줘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정개특위 위원장이 결정되고 났을 때는 그냥 제안하는 정도인 줄 알았더니 사실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 몫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 그래요? 만약에 위원장도 바꾸고 네. 그다음에 정개특위의 위원도 다시 재구성한다라고 하면 네네. 그것은 종료가 되고 나서 재구성하는 문제인데요. 네. 특히 정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6월 28일 날 네. 우리가 협의를 통해 가지고서 연장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2달 연장됐죠. 예, 연장의 유일한 조건은 위원장만 바꾸는 거였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바뀌면서 당연히 교차로 제1소위원장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좀 무리한 주장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구두로 협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또 문서로 협의했다든가 하는 내용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나경원 대표는 정개특위 일소위원장 한국당이 맡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어제 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결국 제1소위원장이 선거법과 관련된 협의를 네네. 주도해야 될 의사봉을 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부분에서 협의를 주도하거나 또는 협의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전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철저하게 연장이기 때문에 재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한 것도 없고요. 만약에 꼭 이것이 논점이 된다 그러면 다시 협의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지 당연한 권리는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개특위 일소위원장이 가지는 그 중요한 권리나 권한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지금 여영국 대변인이 저번에 네. 논평을 통해서 네네. 아니 사개특위 위원장 네. 하나 가져가는 것으로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정개특위의 일소위원장까지 요구하는 것은 그건 너무 무리 아니냐. 그동안 협상이나 협의에 정말 무책임하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패스트 트랙을 가게 되는 네.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네. 또 그 과정에서 국회법이 또 위반되는 여러 가지 폭력적 행위까지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 와중에서 그 주장을 계속 피는 것은 무리스럽다. 결국 선거법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일방적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직 정식으로 네. 추경과 관련해서 전제 조건이나 발목을 잡는 조건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네. 늘 국회 정상화 추경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조건들이 계속 추가될 때 네. 이것 또한 그것으로 추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함께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아니라면 일소위원장은 어느 당에서 맡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글쎄요. 일단 이건 연장이다 보니까 기존의 일소위원장은 이제 김종민 위원장이었거든요. 네네.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특위위원장과 일소위위원장이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 같이 가도 된다. 같이 갔던 사례도 많이 있고요. 네네. 제가 상반기에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정무위의 위원장이 네. 자유한국당이었고요. 일소위 위원장도 자유한국당이었어요. 네. 공교롭게 두 분이 바른미래당으로 탈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공동 대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 지금 하는데요. 네. 도대체 추경 예산안 중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하는 금액이 어떻길래 김재원 예결위 위원장이 갑자기 심사를 중단하겠다 이런 말까지 합니까? 저는 이것은 사실은 핑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핑계요? 예, 네. 예. 물론 예결위원장으로서 예결 심사를 꼼꼼하게 하는 건 하는 맞잖아요. 것은 뭐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네네. 지금 우리 일본의 무역 규제랑 관련해서 요구되고 있는 이 금액은 네. 처음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총리가 1,200억을 그렇죠. 어바웃으로 얘기를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요 증액이 심사가 되다 보면 각 부처별로 관련 예산을 다시 짜게 산정을 되죠. 하게 되는데 네. 산자부, 중기부 이런 데가 각자 처음에는 이것이 참의원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일부 있었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수입선을 변화시킨다든가 국산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R&D 비용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 금액을 높게 요구를 했어요. 네. 근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나 예산 심의는 다시 기재부가 이 부분을 조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1,200억에서 실무진의 의견이 반영돼서 한 뭐 몇천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기재부하고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3천억 범위 안에서 2,700억으로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8천억이 아니군요. 7,900억에서 네네. 예, 요게 2,700억까지 많이 올라가는. 내려갔네요, 그러면? 원래 이제 우리 당과 우리 여당과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네. 3천억 정도의 추경으로 그렇죠. 처음에 증액을 그런 하겠다고 얘기가 얘기가 됐었죠. 됐었죠. 예. 그 범위 안에 2,700억 정도로 확정이 된 거니까 이 숫자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는 네. 추경이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금액이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 결정은 결국은 예결을 통해서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과정에 대해서 김재원 위원장께서 좀 과도하게 공세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더 중요한 것은 이거보다도 네. 거기 우리가 만약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된다면 네네. 그러면 그 가장 영향을 받을 만한 그 롱리스트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완전히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전부 오픈해 가지고 심의를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에 비해서 김재원 의원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열람만 하고 되돌려 갈 거면 우리 심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리스트 공개하면 안 됩니까? 아무래도 지금 한일전이 네. 이게 뭐 경제 전쟁과 같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네. 그러면 저쪽에서는 우리한테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자기들 나름대로 준비는 하겠지만 네네. 우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보다는 덜 세밀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국회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오픈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게임을 뛰어넘어서 사실 경제 전쟁의 상황에서 이거는 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행위이기 네. 때문에 산자부는 이것을 극렬 반대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산자부 장관이 직접 저번 7월 19일 날 직접 설명하겠다고 대기까지 했는데 오후 4시쯤에 정회가 길어지게 되면서 사실 설명의 기회를 놓친 놓쳤고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재부에서는 뭐를 제안을 했냐면 우리 국가 방산 네네. 예산도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방산의 방법은 비공개로 하되 네. 의사록은 만들고 그리고 그 의사록은 제안해서 공개하는 이 방법을 제안까지 했는데 그것까지도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록을 보면 된다. 그리고 이제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이제 요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그 일본이 지금 뭐 리스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수출 우대국 화이트리스트 그 명단에서 우리 한국을 제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의견 수렴 시한이 오늘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그냥 그 손 놓고 보고만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그렇지 않죠. 예, 화이트리스트 관련해서 의견 수렴하고 네. 지금 WTO의 지금 일반 이사회에 가 지금 이 있죠. 부분에 네. 대해서 심의가 있는데요. 네. 어제 오늘 이틀간인데 네. 지금 오늘 오후 정도에 아마 심의가 좀 늦춰질 것 같아요. 5시 한다 그러죠? 예. 네. 그래서 이것을 위해 가지고 뭐 지금 뭐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처하고 있고요. 뭐 누가 보더라도 뭐 WTO의 여러 가지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본은 부인하고 있지만 네. 결국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적
부분을 경제적으로 보복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명분이 인식을 없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G20 의장국으로서 뭐 자유무역 이런 네네. 부분에 대한 원칙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아베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좀 단기적이고 좀 비상식적인 행동이 아닌가. 그 많은 분들은 이렇게 뭐 무역 또는 수출과 관련해서 네. 보복 조치가 들어올 거를 왜 예상하지 못하고 나이브하게 좀 단순하게 접근을 했냐라는데 네.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이거는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예측해서 대응하기는 어려웠을 어렵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예전에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켰을 때 일본에서는 한국은 당연히 요건에 맞으니까 포함시킨 거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네네네. 이번에 갑자기 리스트에서 제외한다 그러면서 특별한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옛날에는 맞고 예전에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거냐 논거가 뭐냐 이제 이런 거를 주장할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벌써 주장을 했고요. 네. 2003년도부터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네. 예, 국가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27개 국가인가요? 네, 6개 그렇습니다. 국가? 예, 예. 그 사이에 상황의 변화는 전혀 없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전략 물자에 대한 관리도 뭐 일부 언론에서 나왔지만 네.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잘 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네. 또 그 27개 국가 중에서 한국이 특별히 제외될 만한 사유도 없는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일본 측에 사실은 논거는 지금 굉장히 궁색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뭐 한국당은 계속해서 친일 프레임이다 이런 얘기도 나눠놓고 있고 네네. 이인영 대표가 또 친일파 이런 말 내놓기도 했는데 이런 친일 프레임이 사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정치권이 자꾸 내 탓 남 탓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 소모전을 벌이고 있고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불안하다는 건데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네. 그 여당의 그 통 큰 뭐 좀 포용 이런 걸 통해서 야당하고의 관계를 개선할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뭐 여당으로서 뭐 국정과 관련되어 있는 최종 책임은 늘 여당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통 큰 양보를 통해서 네.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네. 오히려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리가 국익 중심으로 해서 대응해야 될 이때에 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게 든든하게 가져가야 될 이때에 우리 자유한국당의 도발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원칙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되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 크게 협력할 합의를 부분도 거면, 네. 같이 하겠다. 이런 말씀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내부 총질은 하지 말자. 우리 같이 한번 예. 국익을 위해서 싸워보자. 이런 말씀 팀킬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예. 예,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마라탕 드셔보셨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마라탕 얘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